지난 4월 3일이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세대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 이렇게 양국 중심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이제 프랑스를 믿어라, 프랑스를 따라라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제 정치는 이제 딱 양극 체제죠. 중국하고 뭐 양극도 아니지만 굳이 뭐 G2라고 중국을 쳐준다면 이게 아직도 미국이 1극이고 좀 옛날보다 좀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국한테 G2를 내줄 만큼 중국이 이렇게 세진 않는데 하여튼 이 양극 체제에서 뭐 마크롱이 얘기하죠.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프랑스와 동참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중 패권에서 중립적으로 움직이는 다자주의, 미들 파워 블록, 중진국들 간의, 중견국들 간의 그 우리의 블록을 형성해서 독자 노선을 모색하자라고 해서 연세대에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국제 전략 분석가들에 따르면 인도 같은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다리를 걸쳐놓는 이 다중정렬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중정렬 전략을 통해서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인도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행위 어떻게 보면 제3의 길 전략에 대해서 이제 그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의 최고 석학인 이제 조지 프리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자살행위다. 되게 바보 같은 얘기다라고 그냥 이제 노골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이거죠.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미중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의 45에서 50% 차지하고 있고 미들 파워인 중견국 거기에는 말씀하신 인도도 포함되고 프랑스, 우리나라, 그다음에 독일 뭐 이런 게 다 미들 파워 국가들이에요. 호주도 포함돼 이게 55%예요. 그 산술적으로 다 우리는 중진국들 55%고 얘네들이 미중 패권이 45%에서 50%니까 우리가 앞서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해서 압도할 수 있지 않느냐. 미들파워 연맹 다 모여라. 뭐 이런 건데 이게 그 조지 프리먼 박사님은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독일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 수출만 하려고 수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다 수입을 받아주잖아. 최고 소비자니까. 글로벌 소비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히토리 같은 전략물자는 서로 방출 안 하고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공급망을 구축하지만은 개별 미들파워 국가는 서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뭐냐면 대륙별로 이렇게 국가들이 흩어져 있고 내수 시장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수출을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게 프리먼 박사의 그 경제학적 논리고 이게 대표적으로 캐나다 수출의 75%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15%를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한국, 독일, 프랑스, 인도 역시 다 이런 구조적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강대국 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동화책에 나온 얘기고 중견국 연합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미중사에서 종속 위치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보 종속성은 어떤가? 경제는 안보에 구속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마크롱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프랑스나 독일이 8,600km 떨어진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바로 중국 휴전선한테 먹히고 중국이 서해안 미사일이 다 우리를 맛보고 있는데 너네 와가지고 우리 보장해 줄 수 있어? 안전보장? 같이 할 수 있어? 못 하거든요. 근데 무슨 미드파워 그 안보 체제를 만들 수 있느냐. 지정학적 노출이 되고 프리든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들파워 국가, 중견국가들은 부유하지만 약한 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미국과 안전 보장 없이는 중국, 북한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중견국,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프랑스 유럽 국가들도 미국이 없으면 러시아를 맞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바빠가지고 안 돼. 크로스 체크가 이게 상호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억지력 체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중국파 국가. 그래서 나온 게 인도는 좀 하지 않느냐. 인도가 아까 얘기했던 다중정렬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면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미국 주도 해양 협력체인 쿼드 질서에도 가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에도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발 딱 끼면서 균형자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프리든 박사는 그래도 얘네들은 미들파워 국가고 다른 한국이나 뭐 독일에 비해서 조금 전략적 유연성이 있는 거지 얘네들도 결국에는 미중 양대 체제에 그 귀속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미국의 관세 정책에 인도가 반기를 못 들었어요. 관세를 다 수긍했어요. 그다음에 인도 혼자서 중국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또 도움이 필요하지. 물론 전략적 여유는 우리보다는 조금 공간은 있으나 결국에는 미중 양대 구조 안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가 이제 제3의 길, 이런 프랑스가 얘기하는 걸 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하죠. 왜? 인도,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이 완충지대가 있어요.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히말라야. 근데 우리는 북한이랑 바로 뚫려 있고 중국이랑 바로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적 위협이 우리보다 훨씬, 지정학적 이익으로 우리가 훨씬 높아요. 인도는 핵무기 갖고 있고 쿼드도 있고 브릭스도 양쪽 다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도는 14억 인구라는 큰 내수시장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 군수조치하면 우리 수출 어떻게 합니까? 75%가 수출 의존도인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1억 이상이 되고 인도 14억 인구니까 내수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도 먹고는 사는데 우리는 죽어요. 75%가 수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3의 길은 경제적으로 자유적이고 안보적으로 자살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프랑스가 와서 우리 꼬시는 거죠. 와가지고 우리 같이 와가지고 뭐 제3의 길 합시다 이거 하는데, 자, 프랑스가 최근에 무슨 짓을 했느냐? 지금 유엔에서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그 무력 행위에 대한 그 결의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미국이랑 걸프 국가들이. 이거를 누가 반대하고 있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했고 프랑스가 지금 여기 끼어들었어요. 이 프랑스 이 깡패짓 양아치짓 하는 애랑 우리가 뭘 같이 딜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도 지금 호르무즈 개방을 열기 위해서 지금 중동 그 나토판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가 필요하면 유엔 결의안이 필요하거든요. 근거 조항으로. 근데 이거를 지금 프랑스가 소위 얘기해서 뺑기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런 소위 얘기해서 막 앞뒤 표리부동한 애랑 무슨 안보 보장 제3의 길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그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렬을 해야 될 때 좀 사례가 될 만한 나라는 있다면 어느 나라입니까? 요번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게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어허. 이게 모본다바 이제 이게 모본다바. 그러니까 기존 전쟁 전에는 이스라엘은 미군의 대규모 파병 없이 자국 이익과 미국 전략을 동일선상에서 추구하면서 미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현지의 안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무기를 받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이 시아파 이란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략과 이스라엘 국익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경제적 그 기반과 첨단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공식 동맹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반이란 전선을 구축하는데 이스라엘이 앞장서 왔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대 그 지지자가 된 거예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동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보 균형자 이스라엘 역할을 하고 있고 덕분에 미국은 대규모 군사력이나 이런 거를 중동에 배치시킬 필요 없이 이스라엘한테 맡겨놓고 이제 동아시아 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중 전쟁에서 높은 그 전략적인 이익을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 서로 윈윈하는 관계.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죠. 뭐 타겟 능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군이 지금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중동판 맛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 다 군사력이 집중돼 있지만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군사를 다 빼는 거고 남은 자리에 이제 중동판 나토가 나온 것이죠. 사우디, UAE 등등등 해서 그런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동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에 휴전 기간에서 호르무즈 안보 책임 관할권을 지금 미국 독박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동맹국인 나토한테 이제 부담을 하는 우리 같이 동아시아 국가한테 부담을 하는 이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확실한 그 파트너인 이스라엘이 현지에서 다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크게 이제 그 중동 지정학을 또 확대해서 보면은 IRGC 약화로 해서 IRGC 대리 세력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북아프리카까지 가 있어요. 거기 있는 중동화까지 다 막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줌으로써.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대륙을 미국이 또 가서 군대 투입해서 또 정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그 가려운 등을 이제 긁어주고 있고, 아프리카 중동을 막기 때문에 유럽을 이거 보호해준 거야. 아프리카에서 바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무슬람 테러 세력을 이스라엘이 다 견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맹 형태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첨단 F-35I 베리언트를 받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스타트업도 미국에서 갖다가 IPO 시켜가지고 돈 벌고, 이런 서로 완전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중동에서 중국 디커플링, 탈동조화를 이뤄냈어요. 완전히 사우디도 이제 중국이랑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고 모든 중동 국가들이 이제 탈중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효과죠. 이런 동맹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한미동맹 시스템이 이거보다 더 정교해요. 요번에는 합동작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예행연수처럼 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 좋았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정보전도 나누면서 ISR 하는 이런 거 굉장히 수준이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체계적으로 우주사령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는 우리가 더 좋아. 근데
그 비싼 그 이른바 슈퍼카를 운전자가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좀 이게 활용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체제는 우리가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운전자만 만나면 우리는 이스라엘 이상의 한미 동맹에서 강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무슨 제3의 길 무슨 뭐 다국주의 이런 것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3의 길, 다국주의. 이런 얘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이스라엘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 그 전쟁의 판도에서 그 추락한 조종사를 만약에 구해내지 못하고 이란의 인질로 잡혔을 경우에 그랬다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정말 제가 보기에도 보통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 뭐 기적 같은 작전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조종사를 구출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막간에 2주간 쉬면서 다음 또 작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이번에 그 조종사 구출 작전에서도 역시 그 이스라엘의 도움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모사드가 여러 가지 그 미국 쪽에다가 그 정보 제공도 해주고 또 그 작전을 펼치는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안 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이 많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조종사가 구출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스라엘의 도움이 없었다면 조종사는 구출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라 더 엄청난 파국의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인질이 잡혔으면 이게 또 선동이 되거든요. 끔찍한 일이죠. 막그 AI 해가지고 못 볼 거 보게 됐는데 이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이제 자국 병력이니까 우리는 병력을 절대 남겨두지 않는다 이런 모토를 갖다 실현시키면서 전 전력을 다 투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티어 자산을 다 늘어놓은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이 성공하자마자 제일 먼저 막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제목부터 얘기해요. 막 이스터의 기적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부활절의 기적? 예, 부활절의 기적 해가지고 벌써 영화 제목도 나왔어. 이제 조만간에 한 넷플릭스에 나올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홍보 못 참죠. 그러니까 36시간, 근데 크게 두 파트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도움을 줬냐. 36시간 동안 작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때려야 될 타겟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서스펜드 하고 안 하고 36시간 동안 안 한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 미국은 모든 전력이 다 여기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36시간 동안의 그 공습 타격을 다 서스펜드 하고 두 번째, 그 유명한 그 8200 그 정보부대가 들어간 거예요. 사이버 정보부대가. 그래서 뭐 했냐. 기만 작전을 같이 한 거예요. CIA랑. 이 기만 작전을 해가지고 마치 성동벽서 작전을 IRG를 혼란시킨 거죠. 물론 현지 주민이 막아세운 것도 있지만 이 정보전에서 압도한 건데 이게 누가 들어갔냐면 8200부대가 들어간 겁니다. 최정에. 들어가가지고 이 기만 전술을 편던 것이고 이 두 파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던 거 다 놔두고 그냥 같이 구출하고 들어간 거야. 왜? 동맹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연간 한 38억 달러의 규모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죠, 미국으로부터. 그런데 이 군사 원조 항목에는 이런 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내역이 없어요. 돈만 받고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근데 동맹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이 결기, 의지, 이게 이제 진정한 동맹이라고 군사 전문가들 평가하고 있고, 이 긴급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보출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할, 이게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닌가. 동맹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하는 이 대목이고, 결론적으로 조종사는 살아남았고, 항공인이 잿더미 됐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미국의 동맹은 이미 불을 통과한 거예요. 그만큼 당금질이 됐다는 거죠. 최정의 동맹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한미 동맹이 이런 체제였어요. 원래 이런 체제였고, 시스템도 더 발달돼 있어요. 이스라엘보다는. 근데 이거 활용을 못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가자주의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마크롱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같네요. 네. 이상해요. 마크롱은 현대백화점 가니까 지하 1층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면 만원 처맞고 다니고 막 그래서.